안녕하세요.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의 저자 신과장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낸 책이죠.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을 통해 부동산 경매 입문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투자를 한두 번 진행을 해보셨는데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경매 기초 수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책 역시 수업 교재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매 기초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같이 판서를 하면서 책을 쓸 때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매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무조건 이기는 부동산 경매 수업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책은 제가 다년간 실전에서 투자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경매 초보자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점을 과정별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에서부터 권리 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할 상황, 입찰가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투자 물건에 따라 실패하지 않는 투자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렵기도 한 내용을 최대한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두었습니다.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당시 책을 많이 찾아보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투자기를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현재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만약이라도 제가 책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 언제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 딱 그 상황에 맞춰서 꺼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1장에서는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매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 대안으로서 부동산 경매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초저금리 시대라기보다는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죠. 기준금리가. 이 책을 쓸 당시 2020년 3월에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될 경매 기초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경매 정보 사이트의 구성, 보는 방법, 수많은 물건 중에서 나한테 맞는 물건이 어떤 건지, 어떻게 고르는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놨고요. 4장에서는 권리 분석, 핵심이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앞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넷으로 임장하는 방법, 손품이라고 하죠. 인터넷으로 임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취합을 하고 현장을 가기 전에 어떤 정보까지 얻고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두었고요.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익률 분석하는 방법, 입찰 시 주의해야 될 점들. 6장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와 각 부동산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의 각자 다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가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딱 아파트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를 투자를 할 때 저만의 기준,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뭐 꼭 아파트만 하지 않아도 되고 상가만 하지 않아도 되고 다 여러 가지를 한 번씩 투자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의 종류와 각 부동산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핵심적인 포인트, 그것만 알고 있으시면 토지든 상가든 공장이든 크게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7장에서는 필요한 자금 대출과 집을 비우는 명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원래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면은 일반 매매를 했을 때 대출보다는 조금 더 한도가 한 10% 20%더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규제를 받고 조정지역 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데서 낙찰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대출은 어차피 일반 매매랑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걸 잘 적절히 섞어서 나가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초보자들이 입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리고 뭐 용어나 투자에 도움되는 사이트 법원별 입찰 시간표 이런 것들을 담아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도 권리 관계에 문제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리 분석을 배워야죠. 반드시. 제가 좀 그 경매 수업을 하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투자를 꽤나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투자 여기도 했고 저기도 했고 일반 매매로 여러 건을 많이 사고 파셨는데 권리 분석 수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부 자체를 보실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정말 수십 건을 하신 분인데도 이때까지는 매매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냥 일임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문제 없다 하면 그냥 문제 없으니까 그냥 했다. 근데 이번에 경매를 접하게 되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완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거를 거의 뭐 본 적이 없대요, 사실. 이때까지 투자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을 먹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부동산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건데, 상품 설명서예요. 상품 설명서라고 볼 수도 있고, 얘 스펙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서류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제품을 살 때도 사실 보잖아요. 뭐 이 제품의 스펙이 어떻고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있나 이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데 그 수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그런 걸 안 보고 샀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안 보고 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경매를 처음 시작을 했고 일반 부동산 매매 투자는 이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신선한 충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들 중 8, 90%는 간단하게 권리 분석이 끝나는 안전한 물건들이고 나머지 10%, 20%는 아주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죠.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보통 80%, 이 80% 선에서 권리 분석이 쉽고 안전한 물건들 중에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요즘 경쟁률이 뭐 엄청나다. 그래서 경매로는 낙찰되면 먹을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뭐 한두 번 입찰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먹을 것 같으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 엄청난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누가 경매를 하지 않겠니? 라고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도 결국에는 어쨌든 시세보다 10% 20% 좀 싸게 사보겠다. 그러면 나의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만한 노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10% 20% 싸게 먹는 거지. 노력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나 바로 낙찰 받고 싶어 하면 그냥 100% 120% 이렇게 질러도 되는 거예요. 시세대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매매로 가서는 그냥 사시면서 왜 경매를 했을 때는
싸게 살려고 오셔놓고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는지, 안 하고 그런 얘기들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10% 20% 하면 뭐 지금 5억짜리 뭐 10억짜리 요즘 잘 되는 경매 결과를 보면 10% 싸게 산다. 그러면 10억이면 1억이에요. 1억. 1억을 싸게 사는데 당연히 쉽게 먹을 순 없죠. 오랜 기간 입찰을 계속 해야 되고 그만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경매를 하실 때는 일반 매매 시장과 똑같은 상태로 쳐다보면서 경매를 투자하시면 금방 떠나가게 돼요. 경매 매력을 못 느끼고 다시 일반 매매 시장으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랑 매매는 일단 접근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경매는 주로 전문 투자자들의 재테크 시장이었어요. 주로 저는 인천법원에 많이 갔으니까 인천법원에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근데 와 저분들 빌라 이런 거 받으러 오셨나? 이랬는데 그날 알짜배기들은 그분들이 다 받아가요. 집행관들도 다 잘 아시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멋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수요자들 분들도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워낙 시중에 매물이 없으니까 경매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맘카페나 이런 데 가도 어디 경매 나왔는데 나 이거 괜찮냐? 지금 거기로 이사를 가고 그 단지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 매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쪽에 경매 나온 걸 봤는데 혹시 괜찮을까 하면서 막 물어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들. 부동산 경매는 일단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 이럴 때는 우리 일반 매매 시장 가도 매물도 없고 못난이들도 가격이 더 비싸. 그런데 경매로 나온 거는 로얄동 로얄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감정가는 이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 한 번은 그래도 입찰은 해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시세대로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경매 낙찰가는 지금 현재 네이버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그런 호가 시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실거래가 되었던 그런 거에서 약간 안팎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경매가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실제 실수요자들한테는 경매가 더 확실히 매력적인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 매매보다는 일단 통상 10% 20%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분양가 7억 원 아파트를 50% 가격인 3억 5천 그 이하로도 낙찰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이 호황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황기가 왔을 때도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를 알고 있으시면 두 가지를 섞어서 투자를 조금 더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를 때는 빨리빨리 매물을 사야 되니까 일반 매매로. 그래서 적정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첫 인트로를 시작을 해보았고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